요즘 조선일보는 어떤 분위기인지. 칼날을 막 휘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부는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첩첩산중으로 있거든요. 미디어 오늘의 박사연입니다. 네, 미디어 오늘의 김도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어색하네. 왜요, 선배? 지상파도 출연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예. 또 어떤 식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네. 일단은 통일부가 지난 15일이죠. 탈북민 출신 김명선 조선일보 기자에게 취재를 불허를 했는데요.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는데 요 회담을 취재하려고 했었어요. 김명선 기자가. 그러니까 풀기자단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공동취재단 소속이었어요. 이 순번에 따라서 김명선 기자가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가 취재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통일부가 당일 취재 불허를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통일부 입장과 청와대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 통보를 한 전날이죠. 전날에 조선일보 쪽에 양해를 거듭 구했다고 해요. 결국 아무래도 탈북 출신이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는. 네. 그리고 나름의 이제 평가를 하자면 나름의 그 북한에 대한 배려인데 이게 이제 기자단 입장이나 기자 입장에서는 언론 자유 침해 아니냐. 자유롭게 기자가 누가 가든 간에 취재를 할 수 있는 게 언론 자유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침해한 정부가 과도하게 그 취재의 자율성을 저해한 그런 조치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컸고 통일부 기자단도 성명을 내서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요. 북한이 과거 입맛에 맞지 않는 남측 취재진의 방북을 불허한 적은 있었는데 남측 지역에서 진행되는 남북회담에 통일부가 선제적으로 특정 기자를 배제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 북한에 지나치게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함께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죠. 그 조 장관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지금 요구한 상태고요. 통일부 기자단은 구체적으로 몇 개의 언론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은 50개 언론사로 되어 있고요. 그 50개 중에 지금 이 성명 그러니까 입장에 참여한 그러니까 이제 조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그 성명에 참여한 언론사는 49곳이라서 대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됐든 공감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지나친 월권, 지나친 언론자유 침해 행위 이렇게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당사자인 조선일보도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취재 불허당한 김명선 예. 기자가 탈북민 출신인 거예요? 그쵸. 혹시 더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 저희랑도 이제 통화를 했었고요. 이분은 이제 2002년 남한으로 넘어와서 지난 2013년 기자가 되신 분이고 지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게 지난 2월이죠. 남한을 이제 방문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 등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사실 이분이 취재를 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더 조심해서 지금껏 관련한 취재를 해왔는데 이거를 당일 자기가 이제 취재하러 가던 중에 아마 통보를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통보에 이분도 많이 놀란 것이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제 사설로 북의 눈치를 살피는 정도가 거의 심기경호 수준이다. 정부가 언론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의 기본 원칙을 허물면 또 이런 식으로 북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 북에 나쁜 메시지를 주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다. 또 노조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선배. 그 노조는 저희가 이제 일면 그 종이신문을 받아보시면 일면 하단 기사에 취재 불허와 관련한 조선일보 노조의 입장을 이걸 실었는데요. 보면은 이제 핵심은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정부와 협조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런 논조로 노보에 실었습니다. 16일에 발행된 노보였는데 결국에는 언론 스스로도 책임을 다 되새겨야 한다 하면서 이 노보가 꽤 긴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남북회담 취재에 탈북민 출신 기자를 보내는 것이 협상 상대방, 그러니까 협상 상대방이라고 하면 북한이죠.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성명을 저희 그 온라인 보도에 전문을 실어놨는데 이제 앞쪽에는 굉장히 정부 비판을 촘촘하게 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조선일보 회사 자기네를 조금씩 약간 살짝씩 긁더니 나중에 스크래치를 내버리는 식의 어떤 노조 구성원이 한 200명 정도 돼요. 네. 조선일보 노조가 207명이라고 207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207명 맞고 원래 한 20여 명 정도 됐는데 조금 많이 빠진 것 같고, 근데 이분들이 다 기자거든요. 네. 근데 이 노조의 성명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많고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지금 굉장히 제가 연이어서 보도하고 있지만 이 사안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보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배당금 문제라든지 삼성 이재용 관련한 그 조선일보의 이재용 옹호 보도를 비판한다든지 굉장히 사내에서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기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직 이거는 이제 이후의 상황이라서 제가 기사에 실진 않았는데 조선일보 노조가 이런 통일부 취재 불허에 대해서 그 입장 뒷부분에 이제 자신의 사측, 조선일보 사측을 비판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들이 입장을 내서 다시 노조를 비판하는 지금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사실 통일부가 취재 불허를 해서 그 지금은 언론 자유 논쟁이 불거졌지만 조선일보 내부에서는 사실상 조선일보 노조 집행부, 그러니까 박준동 위원장인데 그 노조 집행부에 대한 공격과 비판, 그리고 사실상 차기 노조 선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굉장히 내부에서는 굉장히 크게 지금 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에 따라 남북 관계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테니까 책임 있게 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는데 약간 그 부분이 인상 깊은데 또 조선일보가 언론 자유를 이렇게 침해당했다고 지적한 부분도 또 이해가 돼요. 되는 네. 근데 선배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언론 자유 침해로 볼 소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논란이 이렇게 커지게 된 배경에는 그 대상이 국내 제1의 자칭 1등 신문이라고 하죠. 그 1등 신문인 조선일보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굉장히 거세야 되는데 그 붐이 기자 세계에서만 있지 사실 국민 여론이 굉장히 괴리돼 있는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조선일보 기자를 배제하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유를 이제 조선일보 노조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이 남북 문제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조선일보는 적어도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초당적으로 그리고 진영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공조해야 되고 공감해야 된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았어요. 과거 정권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많이들 아시겠지만 2014년 통일이 미래다라는 그 시리즈 보도에서는 마치 이제 그 남북 통일,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이제 제 생각에는 흡수 통일로 보여지는데 이 통일만 되면 모든 게 장밋빛이고 모든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진짜 몇 단계는 더 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몇 조, 1000조, 뭐 6000조 이렇게 강조하는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국회 뭐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국감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 당시 이제 그 열풍으로 만들어졌던 통일과 나눔이라는 그 조선일보 부사장 출신 안병훈 이사장이 지금 있는 이 안병훈이라는 분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7인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조선일보의 어떠한 반통일 논조, 반평화 논조에 대한 반발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이 논란을 이제 감싸 돌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조선일보는 네.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예. 표면적으로 보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반통일 논조, 반평화 논조가 문재인 정부만 아니면 돼라는 논조인 거죠. 그리고 보도로 보여졌을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여전히 그 날카로운 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칼날을 막 휘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부는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부에서는 그 노조가 견제 세력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노조가 입장이나 성명을 낼 때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들이 겉으로는 세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떠한 비판의 정도가 굉장히 세잖아요. 지금 국민들이나 무슨 뭐만 하면 TV조선 폐간 청원을 한다든지 조선일보 폐간 청원을 한다든지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조선일보 아닌 것들이 조선일보를 죽이려고 한다는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뭐 조선일보 기자들의 심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월급이거든요. 근데 이 월급을 두고 노사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측은 노조 집행부를 핑계로 전혀 노조 패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주의 배당금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저 노조 집행부가 있는 한 사실상 협상은 불가능하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집행부가 굉장히 고립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지금 내부적인 갈등도 첩첩산중으로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올 연말 또 노조위원장 선거가 또 향후 조선일보를 또 내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고 현 지금 박준동 위원장이라고 하는 연임을 한 위원장인데 이분이 좀 정치적으로는 내부 사내 정치적으로는 꽤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거 보니까. 노보나 이런 게 계속 축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약간 조선일보 노조는 다른데라는 저희 독자들이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다르긴 다른데 그게 그 조선일보 기자 전부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려는 그 좀 나름의 똘기 있는 위원장의 어떠한 소신이 계속 피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그렇다고 조선일보 기자들과 연대를 해주십사 제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좀 막가파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네. 끝났나요? 네. 이 친구가 수술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아주 열심히 이런 게 담길 것 같진 않지만. 네. 하려고 하는 친구니까요. 많이 바이라인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저도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이거 흔들어 주세요. 선배 뭐 이거 할 수 있어요? 제가